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내용은 17장입니다. 17장에는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백색외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외성은 이제 주계열성이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고 적색거성을 거쳐서 나중에 중심핵만 남게 되는 그런 천체죠. 자, 이 백색외성 한번 주계열성이랑 비교를 조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계열성이 이렇게 있죠.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중심부,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해내죠. 이 에너지로 압력 구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부랑 그 바깥쪽이랑 압력의 구배가 생겨요. 이 압력 구배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돼요. 압력 구배에 의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주계열성은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바로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정력학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힘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색외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색외성은 이미 죽은 별이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지 않다는 것은 안쪽으로 중력은 작용하고 있지만 바깥쪽으로 압력 구배에 의한 힘은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다면 중력만 존재한다면 백색외성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서 작아져야 해요. 하지만 백색외성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백색외성의 크기가 유지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전자 축퇴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해요. 전자 축퇴압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무엇이냐?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에너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전자뿐이다 라는 것이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전자는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전자는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자, 근데 백색외성의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색외성의 내부는 굉장히 압축이 되어서 밀도가 크고요. 밀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빈틈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기체 상태가 아니라 결정격자처럼 고체의 상태처럼 꽉꽉 굉장히 질서 있게 차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 입장에서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겠죠? 전자의 운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파울리 베타 원리로 돌아옵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주어진 에너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자가 속력이 굉장히 느린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전자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전자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하니까. 근데 아까 밀도가 높아서 공간이 꽉 차 있으니까 전자의 운동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바로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만 하는 이 파울리 베타 원리와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전자의 운동이 제한적인 이 상황 때문에 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발생하게 되죠.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압력 또한 발생하게 되고, 이 때문에 바깥쪽으로,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축태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쪽으로는 중력, 바깥쪽으로는 전자축태압.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백색의 성 또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발생하는 전자축태압 개념. 나중에 그 중성자별을 볼 때도 이제 중성자 축태압이 나오게 됩니다. 비슷한 원리이니까 이 정도를 알아두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에 있는 식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온 식은 축태된 비상대론적 물질에서 압력과 밀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식이 나와 있죠? P는 K 곱하기 로의 3분의 5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축태된 물질의 상태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상태방정식.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체,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 하나를 더 가져와야 돼요. 4장에서 나왔던 것인데 우리 정유체, 역학적 형식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죠? 델타 R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로 곱하기 R제곱분의 GM. 자, 여기서 델타 P라는 것이 있고 델타 R이라는 것이 있죠. 델타 값이라는 것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 것입니다. R이라는 것은 천체의 중심, R이 0일 때부터 표면까지 R일 때까지죠. 자, 여기 P는 표면에서 0입니다. 0이고 처음 값이 P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델타 P는 0 빼기 P가 될 것이고요. 델타 R은 R 빼기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P가 나오는 것이고, 자, 여기에 있는 식과 여기에 있는 식, 양변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분의 P는 로 곱하기 R제곱분의 GM. 자, 양변에 R을 한번 곱해주면 P는 R분의 GM 로라는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 식.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축태된 물질의 상태방정식과 여기에 있는 정유체 역학적 평형식,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좌변이 P입니다. 좌변이 P니까 우변끼리 같다고 해도 되겠죠. K 곱하기 로의 3분의 5제곱은 R분의 GM 로라는 식과 같게 됩니다. 양변에 모두 로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로로 한번 나눠줄게요. K 곱하기 로의 3분의 2제곱은 R분의 GM. 자, 여기서 로라는 값은 부피분의 질량과 같겠죠.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겠죠. 9의 부피니까 이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분모 3분의 4파이 이것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을 해줬으니까 R의 제곱 그리고 분자는 M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이것이 R분의 GM과 같다. 이번엔 양변에 한번
m과 r을 나눠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양변에 m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눠주고 양변에 r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3분의 4 파이 3분의 2제곱 r을 곱해줬으니까 r 그리고 m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1 이것이 분모는 이제 없어지죠. 분모는 없고 분자의 m인데 m의 3분의 2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m의 3분의 1제곱. 자, 그러면 이제 r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r. 저기 교재 시계도 r은 뭐다 라고 나와 있죠. r만 한번 우변으로 남겨보고 나머지는 다 좌변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3분의 2제곱 곱하기 m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g 분자에는 k가 남고요. 이것이 바로 r이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이랑 같지가 않네요.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여기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r은 뭐랑 비례하죠? r은 m의 3분의 1제곱과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색 외성에서 백색 외성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백색 외성의 반지름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질량이 큰 백색 외성일수록 반지름은 작습니다. 크기는 작아요. 네, 다음 볼 내용은 중력 적색 이동이죠. 자, 여기에서 한번 굉장히 굉장히 질량이 큰 천체 하나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라지 m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천체가 있고 보통의 입자를 또 하나 가정을 해볼 텐데 이 입자는 저 천체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보통 입자 질량은 스몰 m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보통 입자가 천체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상황 가정에서는 토털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의 값은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그리고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체로부터 이렇게 입자가 멀어진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토탈 에너지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일정하게 상수로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할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어떤 방식으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느냐? 바로 속력의 변화가 있겠죠. 처음에 속력을 V0, 나중에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V0가 나중 속력 V보다 클 것입니다. 즉, 속력이 감소하는 형태로 저 운동 에너지의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통 입자에서 총 에너지의 보존 방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말하는 광자에서는 조금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여기에 광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자는 이에 mc제곱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등가 질량을 가지고 있죠. 이 광자의 등가 질량 스몰 m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천체로부터 광자까지의 거리, 이 거리의 처음 값을 라지 r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광자도 마찬가지로 저 천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썼었던 이 식을 마찬가지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자가 만약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 천체로부터 무한대의 거리까지 가게 된다면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럼 한번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운동에너지 값을 우변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EF-KEI는 PEI가 됩니다. 자, 여기 좌변은 델타 KE 값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럼 이 델타 KE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아까 보통 입자에서는 속력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광자예요. 광자는 광속 C라는 속력을 갖습니다. 이 C라는 속력은 변하지가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광자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저 운동에너지가 변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는 우리 광자의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식, 이 식을 끌고 와야 됩니다. 이 식을 끌고 와야 돼요. 이 광자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바로 저 진동수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운동에너지가 감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진동수의 감소로 인해서 운동에너지의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델타 Ke 값은 H 델타 뉴로 한번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값, 처음에 저 천체로부터 광자가 R이라는 거리로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스몰 m 라지 m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다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또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정리하기 전에 이 스몰 m이 아까 뭐라고 했죠? 광자의 등가 질량이라고 했었습니다. 저 광자의 등가 질량, E는 mc제곱이라는 식에서 m은 c제곱분의 2, 그리고 E는 결국에 뭐죠? E는 아까 에너지와 진동수 사이의 관계에서 E는 hnu죠. c제곱분의 hnu. 자, 이 값을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저 스몰 m이라는 값에다가 c제곱분의 hnu라는 값을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의 처음 값이죠. 그럼 등가 질량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등가 질량이 들어가야 하니까 i는 c의 제곱분의 2i c의 제곱분의 h nu i 값을 대입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r분의 g 라지 곱하기 m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c의 제곱분의 h nu i. 자, 그러면 양변에 델타 뉴로가 아니라 양변에 h로 나누고 뉴 i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h도 나누고 뉴 i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i분의 u는 마이너스 rc의 제곱분의 gm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진동수의 변화, 즉 강한 중력에 의해서 어떤 천체의 강한 중력에 의해서
저 광자의 진동수가 변한다는 것을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광자가 저 질량이 굉장히 큰 천체로부터 빠져나올 때 저 강한 중력에 의해서 광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바로 진동수의 변화로 나타난다. 진동수가 변한다는 것은 파장도 변한다는 것이에요. 전자기파의 파장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장이 커지냐 작아지냐? 커지게 돼요. 파장이 커진다? 그러면 적색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중력을 가진 천체를 옆에 두고 있을 때 그 광자는 적색 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봤던 이 중력 적색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파장으로 또 변환하는 식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는 제가 계산을 잘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뭔가 제 실력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이걸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제가 이제 중성자별을 같이 봐야 되는데 중성자별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블랙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의 기본 물리학, 블랙홀의 슈버르츠-실트 반지름 구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천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천체의 반지름은 R, 라지 R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체의 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벗어나는 상황,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멀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토털 에너지, 즉 처음의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처음의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값과 같아야 하죠. 이 식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한번 식으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R0로 한번 거리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2분의 1 속력은 마찬가지로 V0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R분의 G 스몰 m 라지 m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자, 근데 여기 교재에 보면 물체가 출발 속도를 가지고 어떤 천체를 떠나서 무한대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v0가 된다고 한다면 즉 이 거리가 무한대에 도달했을 때 이 속력이 0이 된대요. 이 상황을 그때 이 출발 속도를 이탈 속도라고 한대요. 이탈 속도. v0가 이탈 속도다. 거리가 무한대가 됐을 때 속력이 0이 된다면 그때 출발 속도를 이탈 속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R0는 당연히 천체의 표면에서 출발했으니까 R, 라지 R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 먼저 스몰 R이 무한대가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요. V가 0이 된대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네요. 좌변만 남게 되겠습니다. 좌변 한번 정리해보면 라지 R분의 G 스몰 m 라지 m 플러스 2분의 1 m 탈출 속도의 이탈 속도의 제곱 이것이 0이다. 마이너스 라지 R분의 G 스몰 m 라지 m을 한번 우변으로 옮겨볼게요. 2분의 1 m 이탈 속도의 제곱은 라지 R분의 GM M 이렇게 나타내고 이 라지 R만 좌변으로 옮기고 나머지 친구들을 다 우변으로 나눠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R은 스몰 m은 없어지고 속력의 이탈 속도의 제곱분의 이 GM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모든 물체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자고요. 이 광자는 속력이 C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 속도에 C를 한번 대입해주면 C의 제곱분의 2G 라지 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이 R, 이 반지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반지름보다 더 안쪽에 있을 때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천체에 저 반지름 R보다 더 안쪽에 있을 때는 아무리 물체의 속력이 빨라도 가장 속력이 빠른 광속의 값을 가진다고 하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바로 블랙홀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식을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이 C의 제곱분의 2G라는 비례 상수는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2.95km 태양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3 곱하기 태양 질량분의 천체의 질량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단위는 여기 있는 킬로미터를 따와서 당연히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천체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한 10배다. 그러면 저 값은 30이 되겠죠. 30km, 30km가 바로 블랙홀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7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